예. 일단 이 교육은 교과서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그런 접근법이거든요. 예. 실제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라면 캐시플로우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따질 것인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따지게 되면 그 프로젝트와 그 기업의 가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접 평가하는 방법을 엑셀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걸 먼저 다루는 것이고요.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그 기업의 가치평가 그리고 프로젝트 가치평가 왜 중요하냐면 그것으로부터 해서 이제 모든 실질적 그 경영의 가치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 실무에서 실무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요. 한국에 가서 가만히 보면 그런 게 다 회계 포함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사내에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캐시플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특정한 어떤 전략적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떤 숫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솔루션, 해라고도 하는데요. 그걸 찾아야 할 때 어떤 체계적인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죠. 그것도 우리는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 그러는데요. 엑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델 구축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다 주어졌을 때 그걸 모델링화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최적화된 값이 나와요. 그런 최적화된 값을 갖고서 우리가 그 최적화된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개 옵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원하는 그 최저값을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물론 직관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제 강의에서 소개한다는 것은 직접 계량적으로 엑셀 모델을 써서요. 근데 여기서 엑셀 모델을 써서 프로그래밍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산수 수준으로 하면, 중학교 산수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기법은 제가 미국에서 투자은행이나 아니면 컨설팅 펌에서 우리가 많이 쓰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실무 수준에서 필요함직한 것만 뽑아서 하는 거고요. 굉장히 흥미있는 질문인데요.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 보면은 보통 뭐 아이비리그나 좋은 학교 출신들이 많이 입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전공 불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인류학, 영문학 이런 거 전공한 친구들이 갑니다. 그러면 뭐 금융 모델이나 전략 모델 전혀 모르죠. 이런 친구들을 상대로 일주일이나 한 3일 이렇게 우리가 붓캠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강의를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한 번 듣는데 이제 막 7,000달러, 8,000달러 막 이래요. 거의 뭐 우리 돈으로 900만 원 막 이럽니다. 그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델링 하는 기법들을 짧은 시간에 다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강의를 들어서 접근하시는 애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애들이죠. 뭐 주머니 사정이 좋거나 아니면 욕심이 많거나 이런 친구들만 듣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미국에 좀 저렴한 주립대학이지만 그런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성실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그렇게 고가의 강의를 듣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보면 그 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외부에 우리는 임상 교수라고 부르는데요. 클리니컬 프로페서 업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비슷한 아까 말씀드린 강의와 비슷한 거의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립대학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강의료가 저렴하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이런 강의를 업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뭐 트레이닝 더 스트릿, 스트릿은 월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짧게 줄여서 뭐 월가를 훈련시 교육시킨다, 뭐 월가 교육시키기 뭐 이런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학부를 가서는 이제 경제학과, 금융경제학하고 수학을 전공했고요. 인턴부터 시작한 첫 번째 일이 이제 금융회사에 이제 그 퀀트 데스크에 있었습니다. 퀀트. 뭐 계량금융 다루는요, 프로그래밍도 하고 모델링하는 그런 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원 이상 수준에 가서는 금융공학 학위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링 하는 일을 한 10년 가까이 했고요. 뭐 그런 파생 상품들 가격 산정을 하거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리스크 관리 목적의 리스크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10년 이상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는 다국적 거래 관련해서
이제 조세 최적화 그리고 전략 최적화 이런 모델링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 가지 우리 어떤 변수가 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그런 결과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런 모델링하는 일을 주로 했거든요. 저는 처음 생각은 일단 제가 미국에서 이런 강의를 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제가 클리니컬 프로페서로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 대학원생들한테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그 친구들도 원래 학부 때 이제 뭐 인문사회계열 전공을 했거나 이런 친구들이 금융이나 컨설팅으로 가고 싶다는 친구들 대상으로 그런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한국에서 어떤 생각을 처음 했냐면 계량금융, 뭐 금융경제 아니면 이제 뭐 수리 이런 쪽에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쪽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이제 뭐 대학 고학년생들이라든지요 아니면 일반 직장인 중에도 아직 경력이 오래지 않은 분들 중에 그쪽으로 진출하고 싶은 분들을 처음에 제가 떠올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분을 또 떠올렸냐면 지금 직접 기업에서 금융회사든 아니면 일반 산업 기업이든요 그런 금융 그리고 재무 그리고 전략기획 이쪽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어떤 새로운 스킬을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요. 예, 이런 분들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수준을 벗어나서 해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내가 이쪽 분야를 더 갈고 닦으면 충분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싶은 분들 나중에 미국에 나가셔서 뭐 MBA 진학을 하거나 뭐 그 후에 현지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